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상입니다. 자, 국고초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네, 뭐 앞서 또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속보도 좀 있었습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또 하향했다는 소식도 좀 있고요. 잠시 뒤에 좀 살펴볼 거고, 오늘 3부는 미증시 얘기로 좀 시작을 해가지고요. 한 주간에 또 좀 중요했던 지표들, 또 이슈들, 그리고 제가 꾸준하게 미국 주식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또 개인적으로 좀 일이 있어가지고 국고초 출연을 못했지만, 제가 2주 전, 3주 전 뭐 최근에 미국 증시가 정말 공포스러웠을 때, 야, 이런 종목군들은 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린 종목들도 오늘 한번 쭉 점검을 드립니다. 이 시간 통해서 미국 주식 접근하신 분들 많죠. 차분히 함께 오시면 또 좋은 성과 내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 얘기하면서 한 4가지 섹터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상담까지 시간 되는 대로 이어가도록 할 거고, 못다한 얘기들은 끝나고 드라이빙 토크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간밤 미증시는 뭐 분위기가 그만 뭐 했다. 뭐 최근 들어서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다우, 나스닥, S&P 모두 뭐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근래 미국 증시는 굉장히 견조하게 잘 흘러가고 있죠. 미중 간의 이 관세 전쟁이 이제 거의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여러분들 제가 벌써 며칠 전에 사실상 종료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시장도 그렇고 뭐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짚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관세, 이 부분은 서로 기본 관세 한 10% 정도 남겨두고, 물론 미국은 펜타닐 포함해서 30%, 중국은 10% 이렇게까지 내려놓고 90일 유예로 가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일단락됐던 내용이고요. 그다음 미국에선 사우디발 큰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막 밀고 올라오고 있었고요. 간밤에 사실 5월 소비자 신뢰지수 이게 50.2였나요? 전달에 50.8이었죠. 전달에 52.2였고 굉장히 심리가 좋지 않다. 사실 이런 부담감을 앞서 미중 어떤 관세 전쟁이 이제 휴전 상태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사우디바 호재 이런 것들이 이제 증시에 계속 영향을 주고, 제가 이제 미국장도 하반기에도 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그런 분위기로 좀 흘러왔습니다. 다만 이 부분보다 속보로 전해졌죠.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내렸습니다. 한 단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히 좀 짚어드리고 가야 되겠어요. 아마 충격이 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고가 계속됐어요.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고, 그다음 부채 이거 감안해서 이것들을 이제 빨리 좀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뭐 신용 등급을 하향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들이 계속 있었고요. 근래 들어서는 대부분이 뭐 사실 지금 미국의 어떤 분위기를 감안을 해보면 신용 등급 안 내리는 게 더 이상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상당히 좀 심각하고, 그다음 부채도 뭐 상당하죠.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연방 부채가 35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무디스는 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자 비용도 너무 부담된다. 작년 한 해 동안에 미국이 그 부채 이자로만 1.1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한 1,600조 정도 되나? 예.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하향 소식은 뭐 예측은 좀 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것이 이래 무디스가 하향을 하고 나니 증시에는 앞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뭐 봐야 되겠지만 거두절미하고 저의 생각은 시장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측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물론 일시적으로 좀 영향은 받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2011년도에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는 시장이 조금 더 좀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오랜 시간, 뭐 한동안 좀 받았습니다. 예. 물론 뭐 최근에 미국 시장도 좀 올라와서 사실 차익 물량이 어떤
차익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빌미를 뭐 이런 악재들이 좀 영향을 주겠지만 사실 그 이후에 있을 어떤 기대감들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아마 미국 증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좀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좀 한번 주간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우존스 산업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수대가 42,000선에 좀 올라와 있습니다. 뭐 최근 분위기 보면 지난 4월 중순, 4월 초부터 해가지고 급락했던 거 이후에는 뭐 꾸준하게 회복이 돼서 사실 관세 전쟁이라는 이런 악재들 이전으로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나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도 제가 이런 역삼각형을 그려드리면서 자 극단적인 정점이 오고 그 이후에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오면서 뭐 사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늘 똑같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뭐 지금 벌써 19,000포인트를 회복을 했고요. 사실 지나고 나면 제가 그런 얘기들 할 거라는 얘기 들었죠. 정말 이런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정말 좋은 기회였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된다. 아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최근 지난 4월 중순 또 그다음에 4월 말 또 5월 초 해가지고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짚어드리는 종목들 가지고 상당한 또 좋은 성과들을 만들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미국 주식들 바닥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 시간 통해서 또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요. 지금 달러는 101입니다. 네, 101. 조금 좀 올라와서 일단 100 아래에서 좀 회복을 좀 하고 있다. 우리 달러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달러엔도 일간으로 한번 좀 놓고 보면 최근에 엔이 사실은 이렇게 강세로 갈 때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됐었는데 지금은 최근에 좀 올라섰고요.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 드렸죠. 제가 140엔 깨지기 전에는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런 우려감을 크게 뭐 가질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만 이제 이럴 수도 있죠. 이번에 미국이 이 무디스 국가 신용등급 하향 소식에 달러가 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상대 통화가 좀 강으로 가는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겠고요. 미국채 10년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은 사실은 이전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던 게 미국채 10년물이 4.5를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채는 국채 가격하고 금리는 반대입니다.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거꾸로 국채 가격은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국채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거는 국채 가격이 급락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4.48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국채 가격은 떨어졌다라는 거죠. 보통 안전자산의 대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채도 안전자산이죠, 대표적으로. 그런데 미 국채 금리가 오른다? 그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 국채 매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왜 그럴까? 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실 이럴 수 있습니다. 관세 전쟁 이후에는 트럼프가 이제 감세를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앞서 무디스도 경고했지만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 부채도 그렇고요. 올해 만기되는 국채가 아마 9조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새롭게 또 발행할 거 해갖고 대략 한 11조 정도 이렇게 내외로 보고 있더라고요. 11조 달러.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보시게 되면 향후에 국채 발행 더 늘릴 거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국채 가격이 좀 더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국채 쪽에서 이제 매도가 좀 나오고 그 자금이 오히려 주식시장 위험 자산으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년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채 30년물 보시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됐었어요. 5% 언저리까지 가니까 트럼프가 관세 전쟁에 대해서 다소 좀 진정되는 이런
유예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시장이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 그게 언제냐면 바로 이때였던 것이죠. 증시는 이때 바닥을 치고 올라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4.9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 5%를 저희가 한 상단선으로 좀 놓고 다시 한번 또 학습 효과를 좀 가져갈 수 있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아마 대략 10년물 기준으로 4.5 정도 그리고 30년물 5% 정도 상단으로 좀 보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쏠렸던 것, 미국채 장기물도 아니었어요. 그죠? 아니었죠. 금하고 또 하나가 미국채 단기물이었습니다. 2년물 뭐 이렇게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스당 금이 3,500달러를 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이 금값이 이런 모양을 만들 때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오고 할 때 그때가 이제 3,500달러. 이때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채 30년물로는 5%를 찍었던 시점입니다. 그죠? 관세 유예를 시작했던 바로 그 시점이었고요. 그때 증시는 저점이었고 그런데 지금 금은 어떻습니까? 더블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금값이 3,500달러를 뭐 단기간에 다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금값이 크게 한번 오른 금값은 여러분들 안 떨어지는 거 알죠? 잘 안 떨어져. 이건 3,000달러 위에서 계속 논다라고 봐야 돼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었던 금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좀 떨어졌고 그것이 상대적으로 증시나 위험자산으로 좀 올라갔다. 다만 무디스의 국가 신용등,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으로 해서 다소 이쪽으로 조금 자금이 좀 몰릴 수는 있을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시장이 2021년처럼 급격하게 급락하고 급격하게 진짜 폭락을 하고 급락을 하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다음 주에 좀 영향을 좀 받고 다시 되돌리는 이런 흐름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 얘기로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미국 주식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엔비디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꾸준히 계속 보여드리는 거. 엔비디아는 사든 안 사든 시장을 볼 때 이 종목을 빼놓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이 130달러, 뭐 140달러, 150달러에서는 별로 매력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관세 전쟁으로 주가가 급락을 해서 오히려 100달러 부근에서부터는 가격 매립이 있으니까 여기는 먹을 수 있는 어떤 룸이 만들어졌다라는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때가 어디였습니까? 110달러 그 정도 됐잖아요. 예, 지금은 135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재료들이 이리저리 만들어지고 이번에 사우디에서도 크게 또 성과를 좀 올렸습니다. 예, GPU 18,000개 공급 소식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들은 150달러를 상단으로 다만 150달러 이상 가는 엔비디아는 GPU가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죠. 휴머노이드 로봇 세상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테슬라의 옵티머스 사우디에서 보셨죠? 춤추는 거. 단순하게 관절 꺾기가 아니야. 두뇌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한쪽 축은 테슬라고 한쪽 축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훈련시키는 가상의 공간에서 그죠? 예. 엔비디아는 이건 추후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 한번 보겠습니다. 티커는 AVGO입니다. 자, 어느덧 브로드컴 주가는 230달러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 역삼각형까지 좀 그려드리면서 이런 자리들이 다시 좋은 기회들이 된다. 150달러, 160달러, 170달러, 180달러. 그죠? 제가 2, 3주 전에도 계속해서도 좀 말씀드렸던 게 180달러, 190달러. 지금은 230달러.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이들 종목군들이 조금 빠질 수도 있겠죠. 네. 다음 주는 미국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무디스 악재로에서 전략 구간에 주초에 좀 빠졌다가 저점 잡고 이런 식으로 회복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SMC 한번 볼까요? TSM. 네.
자, TSMC도 140에서 150달러 정도에서 저점을 잡고 차분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뭐 이 종목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엔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250달러가 여기예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아마 이 주식을 또 놓치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앞서 반도체주들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왜냐하면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고 이유도 얘기해드리고 있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제가 드라이빙 토크에서도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앞으로 미래 세상을 이끌 핵심 기업 중에 한 축이 되겠죠. 예. 테슬라는 다음 달에 로보택시를 공개합니다. 예, 로보택시를 다음 달에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옵티머스가 사우디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난 3월 달에인가 여기였던 것 같아요. 지난 3월 달에 무슨 얘기를 드냐면 테슬라 라이브쇼에서 일론 머스크가 자사의 어떤 비전들을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거기서 좀 주목할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 드렸죠.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내년에 이제 테슬라의 어떤 통제 구역 밖으로 나오게 된다. 내년도에 한 10만 대,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한 100만 대 정도를 좀 뭐 추후에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옵티머스 한 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한 2만 달러에서 2만 5천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산해 보면 한 300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예, 옵티머스가. 물론 그 이후에는 뭐 그전에 상장을 하겠지만, 아무튼 지금 테슬라는 다음 달 로보택시를 반영을 해서 올라가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 거두절미하고 전고점 488달러 넘어설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제가 보잉도 한번 볼까요? 예, 제가 최근에 팔란티어도 얘기해 드렸고 로키드 마틴 저점에 있는 거 얘기해 드렸고 보잉도 얘기해 드렸는데 아마 이게 한 3, 4주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대략 한 175에서 한 3주 정도 됐나? 한 180달러 정도의 직전 고점대에 있다. 이번에 트럼프가 중동 방문했을 때 카타르에서 보잉 여객기 160대 구매 계약도 좀 있었고 차세대 전투기 사업자도 이쪽에 선정이 됐죠. 예. 지금 보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달러를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격이 좀 벌어졌는데 조금 쉬면 190달러 부근에서도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CC에 제가 항공 여행 크루즈 이런 종목군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지금 카니발도 제가 2주 전에 19달러 정도 여러분들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24달러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RCL이라든지 뭐 델타라든지 유나이티도 마찬가지죠. 자, 미국 주식 얘기는 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드라이빙 토크에서 자세히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10시 한 15분 정도 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이번 한 주 동안의 국내 증시는 숨고르기를 좀 보였어. 뭐 이 정도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지난 4월 관세 전쟁으로 해서 뭐 국내 증시가 급락을 하고 뭐 사실 단기간에 폭락한 거죠. 그리고 나서 회복해서 그 자리에 이제 와 있습니다. 뭐 코스피도 지금 약간 2650선에서 좀 정체되는 이런 흐름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한 이틀 연속 좀 빠진 것 같아요. 어제는 조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과하게 빠지기는 했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흐름이 깨지거나 그러는 거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좀 올해 굉장히 전망을 좋게 보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앞서 얘기는 안 드렸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관세 전쟁 이후에는 아마 7월쯤 돼서 공화당 도로에서 감세안 통과시키고 그 다음부터 트럼프는 프레임이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규제 완화하면서 친기업 정책으로 프레임이 바뀔 것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번에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이 소식으로 해서 달러가 약세로 가고 최근에 그런 분위기 있었죠. 우리 원화가 좀 강세로 가면서 환율 좀 빠졌잖아요.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1조 이상 좀 사들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고 또 새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죠? 전반적으로 올해 한국 증시는 재평가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코스피가 올해 하반기에 3,000포인트를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리 찾아가는 것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지금 코스피 PBR이 2,800입니다. 2,800. 자, 다만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지수는 어느 정도 올라와서 좀 정체돼 있고 다소 종목 장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거는 맞죠. 자, 지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코스피인데요. 사실 올해 연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1월입니다. 1월에 2,450으로 출발해서 상단 밴드가 2,650선 조금 넘어서 있고요. 하단은 관세 전쟁으로 해서 급락했던 2,300입니다. 근데 2,300 갈 일은 없고 이제는 이 윗단이죠. 2,650선 위상으로 좀 허물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서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뭐 잡음이 좀 있었고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금 눌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증시는 이 직전 라인을 넘어서는 시도를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있고 조금 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2,550선이 상당 부분 좀 견조하게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코스닥은 지금 올해는 어찌됐든 마찬가지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좀 옆으로 누워 있죠. 지수는 옆으로 누워 있는데 사실 코스닥에서는 뭐 활발하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개별 장세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반짝반짝해서 너무 따라다니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아무튼 뭐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날에 이런 음봉이 하나 나서 조금 부담스럽고 아마 요 700선 초반 테스트를 좀 거칠 수도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 조금 빠져서 출발했다가 왜냐하면 정작 미증시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한국 증시가 무디스 이 소식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그죠? 예. 아마 다음 주 초에는 좀 빠졌다가 다시 좀 돌려 세우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결론은 그겁니다. 전 한국 증시가 하반기에 3,000포인트를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국 주식 중에서 좀 말씀드릴 거는 4가지 정도 꼭지를 좀 잡아봤는데 뭐 너무 좋은 것들은 좀 배제하고요. 예. 뭐 다른 분들한테 얘기 들으시면 되고. 첫 번째는 제가 계속해서 바닥에 있는 쪽으로 관세 피해주들 중에서 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근래 들어서 반도체주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 지금은 지수에 또 하나는 약간 실적에 이렇게 조금 막혀 있는 건 있어요. 막혀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좀 잘 나오는 것들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부진할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정체돼 있곤 하지만 대부분 반도체는 현재 바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뭐 디램 가격 올라온다 그런 거 이미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관세 피해주다. 시장의 주도업종.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코스피 3,000 간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계속해서 이제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대규모 자금이 유입이 된다? 뭘 사드리겠습니까? 지금 좋은 종목군들도 있겠지만, 그죠? 주머니가 지금 거의 비어 있단 말이에요.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그죠? 그리고 거의 뭐 지금 발바닥 수준에 있습니다. 전부 다 반도체주들. 저는 그들이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마 시간 투자하시는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삼성전자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지금 삼성전자는 큰 흐름으로는 지난 한 3년 동안 제가 몇 번의 굵직한 변곡점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2023년 1월이에요. 그때 엄청 떨어졌죠, 반도체주들이. 2023년 1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반도체 투자를 합니다. 그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1년 반을 투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작년 7월 달에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때도 사실은 뭐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간다, 뭐 SK하이닉스 더 오른다 했지만 저는 그걸 매도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한국에선 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시라고 그랬죠. 70만 원대로.
근데 거기서부터 사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5만 원대는 삼성전자 접근해둬야 된다라고 싶습니다. 네. 물론 뭐 매매하는 분들 이건 재미없어요. 그분들한테는 이게 맞지 않는 종목이죠. 다만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넘는 시점이 곧 올 겁니다. 그게 신호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반도체주들. 자, 제가 오늘 반도체들 중에서 뭐 퀄리타스 반도체나 자,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도 제가 꾸준하게 좀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정체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저점에 대해서 올라오긴 했어요. 그죠? 주분이 올라와서 좀 정체되어 있고. 하지만 반도체 IP, 설계업체나 DSP 관련한 종목군들은 여전히 바닥에 있는데 분명히 일어서게 될 것이다. 자, PSK 여전히 바닥에 있죠. 그죠? 예. 전공정. 네. 사실 D램 사이클은 저는 투자 사이클이 시작될 거라고 보여져요. 예. 최근에 관세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수요가 막 쏘였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사실은 지금은 생산을 좀 줄어드는 이런 쪽이죠. 왜냐하면 HBM 쪽으로 많이 갔으니까. 그리고 첨단 패키징 쪽에서 하나 마이크론. 네, 여전히 바닥입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네, 하나 머티리얼즈. 이건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첨단 공정에서 웨이퍼 보호하는 그죠 소재 SiC 이거는 하나 머티리얼즈하고 TCK거든요. 예, 최근에 주가가 사실은 안 오른 것 같지만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좀 눌렸지만 다음 주에 또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뭐 반도체 종목군들은 지금 대부분 바닥에서 바닥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예. 지금 대선 1위 후보의 그죠? 첫 번째 공약이 AI입니다. 그죠? 예. 저는 반도체주들이 시간에 대한 어떤 성과를 반드시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작년 10월부터 제가 바닥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뭐 지금 반도체처럼 과거 그죠? 엔터주입니다. 예. 그죠? 엔터주. 올해 길게 가시라고 그랬죠. 작년 10월, 1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직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SM도 오르고 있고 YG엔터도 YG엔터 한번 보실까요? YG엔터. YG엔터 작년 10월 달이 4만 원입니다. 이때 YG, SM, 하이브, 그죠? JYP 이 네 가지를 바스켓으로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보시고 물론 더 많이 오르고 좀 덜 오르고 한 것들이 있죠. 그죠? 제가 지난주에는 못 나왔지만 지지난주 그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엔터 주식들. 근데 SMYG 엔터 먼저 날아가고 있는데 물론 이들 종목군들이 가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닥치고 실적이 올해 장기 턴어라운드 이미 실적 개선이 시작이 됐고 실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모멘텀 살아나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 중국하고는 뭐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겠죠.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드림 콘서트 준비도 하고 있고 그죠? 그 모멘텀이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가 2주 전에 그랬죠. YG엔터 후속, SM 후속 뭐냐? 하이브, JYP라고 그랬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이브도 지난 10월 달에는 19만 원이었어요. 그때서부터 장기 투자하셔. 언제까지? 올해 6월 BTS 완전체가 그죠? 만들어지는 우선 거기까지다. 최근에 25만 원대에서 다시 올라서고 있고 28만 원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30만 원 곧 넘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30. 30. 자, 그 다음에 제가 2주 전에 그 얘기 드리고 왔죠. 그 중에서 제일 못 오른 거는 JYP다라고 그랬습니다. JYP 엔터. JYP 엔터가 3월 달에 급락을 했습니다. 실적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뭐냐면 기다리면 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에는 잡았어야 돼, 이 주식을. 6만 원. 그리고 여기도 말씀드렸죠. 7만 원. 그러니까 올해 1분기부터 쭉 4분기까지 놨을 때 JYP 분기 실적 중에 가장 저점은 어디? 1분기입니다.
2분기는 좀 더 살아났고 3분기 좀 더 살아나고 4분기 좀 더 살아났고 그래서 올해는 이 상저하고로 움직이는 건데 그 과정에서 연초에 두들겨 맞았고 그죠? 3월에 두들겨 맞았고 지금은 회복되는 겁니다. 직전 고점이 87,000원입니다. 너 87,000원 넘을 거라고 생각해? 당연하죠. 예.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모아 가시든 아니면 뭐 잘 들고 계시든 뭐 그런 거겠죠. 자, 엔터주 얘기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재생에너지 얘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태양광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뭐 유튜브 채널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수소 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미국 주식들 중에서요, 퍼스트 솔라가 있어요. 제가 한번 퍼스트 솔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날에는 좀 조정을 좀 보였는데 한번 볼까요? FSRL. 잠깐만요. 티커가 퍼스트 솔라. 네. 퍼스트 솔라가 FSLR.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어요. FSLR이네요. 여기는 또 이렇게 외워야 돼 갖고 S. 자, F 보지 말라는 건가 봐요. 자, 이거. 자, 이 퍼스트 솔라입니다. 최근에 퍼스트 솔라가 대략 한 $120 정도 됐었는데 이 $120 주가가 거의 $200까지 오릅니다. 물론 좀 쉬고 있죠. 그죠? 그럼 미국에서 태양광 쪽이나 이런 쪽에는 풍력이나 뭐 이런 쪽에서 재생에너지 관련한 좀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사실 트럼프가 바이든의 IRA 이거 폐지한다. 그래서 사실 그 우려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수정안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가장 핵심은 단계적인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그죠? 폐지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2030년부터라고. 2030년에서 2032년까지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뭐 지금 아시겠지만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죠? 뭐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가 커버를 안 하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2030년 이전에 오히려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재생에너지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퍼스트 솔라도 뭐 예를 들어서 5월 12일 날 10% 이상 올랐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뭐 25% 이상 오르고 뭐 지금은 좀 눌려 있는데 저는 회복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국내로 봐가지고요. 자, 한화 솔루션이 1등입니다. 지금 한화 솔루션, 그죠? 한화 솔루션. 야, 지난 2월 달에도 제가 2만 원대 바닥 얘기를 좀 드렸는데 지금은 한 4만 원 정도 올라왔죠. 자, 여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IRA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었다. 두 번째,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정부에서 이 태양광 보조금을 뭐 줄인다고 했나요? 뭐 폐지한다라고 했나요? 뭐 그랬습니다. 지급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폴리실리콘 업체들도 최근에 구조조정에 나서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대선 공약에도 있죠. 또 대선 후보 뭐 이재명 후보도 10대 공약 중에 10번째 또 들어가 있어요. 기후 문제. 그러면서 지금 뭡니까? 뭐 햇살연금이나 바람연금 얘기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사실 이전 정부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 많이 죽었고 오히려 원전이나 이런 쪽 많이 살아났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 죽었던 시장이 이제 회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하나솔루션이 먼저 올랐죠. 여기 순서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자 지금 이제 3만 원대에서 4만 원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 2022년도에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때 제가 또 바닥 잡아드렸지 25,000원이면 26,000원, 27,000원 막 그게 사실 한 8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올해 이때 영광을 태양광주들이 보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주가가 좀 오르긴 했는데 주봉상으로 보면 사실 다음 주는 좀 쉴 수도 있고 4만 원. 여기 이제 4만 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4만 원 아래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냐면 뭐 조선 방산주들이 바닥치고 일어나서 장기 턴어라운드 하는 뭐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있고 그다음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있는데 그 다음은 OCI 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OCI 홀딩스는 OCI는 과거에 폴리실리콘 업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OCI는 이제 다른 거 합니다. OCI 홀딩스하고 OCI하고 좀 다릅니다. OCI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소재 이런 쪽으로 갔고요. 폴리실리콘이나 이런 쪽 OCI 홀딩스가 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OCI 홀딩스도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6만 5천 원대에서 7만 원, 그다음에 7만 7천 원, 뭐 8만 원대. 근데 저는 지금 물량대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거 넘어설 거라고 봅니다. 특히 중국의 폴리실리콘 업체들도 구조조정 얘기가 있습니다. 야, 한두 달 생산하지 말자. 그죠? 재고 좀 빠지게. 그리고 업계 수익권 업체들이 여기까지 있는 이 수익권 업체들이 그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걸 관리를 하자. 가격 밴드 정하고 생산도 관리를 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OCI 홀딩스는 미국에서 또 셀, 모듈, 웨이퍼 이거를 또 수직 계열화 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솔루션 먼저 가고 그다음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OCI 홀딩스 그리고 또 하나 디벨로퍼 중에서 SK 이터닉스, SK 이터닉스입니다. 이게 과거 SK D&D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횡보하고 있죠. 여기는 태양광, 풍력, 이건 SK 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ESS, 이걸 다 합니다. 디벨로퍼고, 뭐 사실 아리백을 국내 기업들 36개 대기업들도 다 아리백 선언을 했는데 사실 그 수요와 더불어서 이 PPA 쪽의 수요도 SK 이터닉스가 상당 부분 커버하면서 가게 될 것이다. 저는 SK 이터닉스도 기회가 왔다라고 봅니다. 주가가 이때 4월 달에 한번 좀 일어섰죠. 그리고 한번 눌렸죠. 그리고 다시 해서 직전 라인에 있는데 결국에는 이 19,000대를 좀 허물면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 뭐 풍력 관련한 종목군도 좀 움직일 텐데 개인적으로 태양광 쪽을 조금 더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하나 솔루션이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그 후속으로 OCI 홀딩스나 SK 이터닉스나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가벼운 거 하나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남북협력주 얘기를 2018년 이후에 다시 들고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한 달도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남북 관계가 더 나빠질 건 없다. 트럼프도 조만간 멀지 않은 시간에 김정은 위원장과 뭔가를 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 아마 조만간에 이런 대선 토론회나 이런 통해서 또 관련된 공약을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 결국에는 과거에 그런 생각이 드는 평화가 돈이라고 실제로 그 과정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무슨 기대감들이 이제 저는 이제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 대선 테마들 중에서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깨진 종목군들이 많았어요. 특히 인물 관련해서도 뭐 이재명 후보에 관련한 종목군들이나 이런 쪽에서 올랐다가 빠진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실제로 남북경협주 이쪽은 저는 트럼프 관련한 종목으로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길게 놓고 보니까 이 종목들은 깨진 게 없어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현대 에너지 엘리베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처음 얘기해 드린 거는 올 초에 얘기해 드렸는데 제가 이 5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지금 5만 5천 원대 얘기했어요. 5만 5천 원, 6천 원, 7천 원. 지금은 8만 원 정도 가까이 갔다가 좀 눌렸는데 아마 7만 원은 지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철도 관련해서 데아티아이 그때 여기였죠. 주가가 지금 4천 원대 이상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좀 숨고르기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요거 한 3,800원, 900원 정도가 저점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과거 2018년도랑 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주가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그리고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거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부산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산업입니다. 2018년도에 주가가 한 3만 5천에서 4만 원 정도 됐고요. 그것이 25만 원 정도 갔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 빠져있고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도 8만 원대부터 해서 지금 거의 1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저는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뭐 아난티나 뭐 아니면 뭐 세명전기나 이런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고요.